문재인 씨가 어제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 보니까 요즘 제가 행복합니다. 승리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승리를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들 제3기 민주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촛불이, 국민이, 민주당이 5월 9일에 승리할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에 들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로 안철수를 이제 두 자릿수로 지지율을 따돌리고 지금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아주 행복에 겨워서 애를 쓰고 아주 이렇게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국 마시는 건 아닐까? 김치국을 마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수 우파에게는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선거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언론의 보도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문재인 씨와 안철수 씨 간에 이렇게 경쟁 구도가 깨지고 안철수 씨에게 가있던 보수파의 마음이 홍준표 씨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공개한 조선일보 칸타퍼블릭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37.5%, 안철수 26.4% 이렇게 됐습니다. 안철수와 문재인이가 비슷비슷했는데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하기를 안 후보 지지에서 이탈한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로 이동을 하거나 부동층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갤럽 여론조사도 홍준표 후보의 대구 경북 지지율이 26%를 기록하면서 문재인 24%, 안철수 23%를 앞섰습니다. 이게 보수층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응답을 잘 안 하는데도 대부분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도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홍준표가 앞서버렸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 호남 인구보다 배나 더 많은 거 다 알고 있죠. 배나 더 많습니다. 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TK 지역과 강원 제주 지역이 부동층이 많이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TK 지역은 25.6%, 강원 제주 지역은 34.3%. 부동층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안철수에게 쏠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고 제정신이 이제 들다는 얘기죠. 제정신이. 특히 보수, 중도 보수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문재인 안철수 하다간 이거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겠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한 말들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은 최순실의 옷 몇 벌밖에 없다. 공정하게 재판하면 무죄다. 이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실 받은 건 최순실이 이것도 박 대통령이 다 돈을 지불했다고 그래요. 옷값을 나중에 다 지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하면 무죄라고 이렇게 검사 출신인 홍준표 후보가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부터 박 대통령이 무죄로 판결 날 수도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기자들이 질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조짐이죠. 무죄죠, 무죄로 판정되죠. 무죄인 것을 그냥 억지로 뒤를 덮어 써가지고 뇌물을 받았다고 덮어 씌워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홍준표 씨가 한 말 중에 어제 안철수 후보 토론하는 거 봤냐? 초등학생이냐?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냐?
완전히 이번에 안철수 씨는 토론을 해서 죽 썼습니다. 완전히 죽을 써버렸죠. 뭐 심지어 그 보좌진들이 어떻게 코치를 이렇게 저렇게 하냐고 막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완전히 죽을 써버렸습니다. 더 이제 안철수 씨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뭐가 이제 가장 안타깝습니까? 보수 측에서는 신문이나 뭐 방송에 보수 측의 아주 훌륭한 후보, 조원진 후보, 그 다음에 남재준 후보, 이 행동과 활동과 말이 전혀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가. 이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서는 이분들이 아무리 선거운동을 잘해도 전혀 언론에 보도를 안 해주니까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이 남재준, 조원진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 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무소속 군소정당 후보들은 대통령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재준 후보, 조원진 후보 참 훌륭한 분들인데 전혀 알릴 길이 없으니까. 근데 프랑스는 안 그런 거예요. 프랑스 대선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23일 1차 대선 투표에서 공화당, 사회당 두 양당 후보가 탈락을 했습니다. 양당 후보.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후보가 탈락을 하고 마크롱과 르펜이라고 하는, 마크롱은 남자고요. 39살짜 먹은 남자고 르펜은 여성입니다. 여성. 이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크롱은 마크롱 이제 새로운 당을 조직해서 만드는 당인데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마크롱이 더 많은 지지를 받기 때문에 마크롱이 이제 당선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르펜은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르펜 당은.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에는 이렇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도 다른 거대 정당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선이 가능한 거죠. 뭐 언론도 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우리나라 언론은 이 5개 당 후보만 계속 보도를 하잖아요. 5개 당. 국회의원 5명 이상 있는 5개 당 후보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엉망이에요. 완전히 그 불공정 보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랑스 같은 일이 언제나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씨가 있는 바른정당에서 이제 유승민 씨 사퇴 문제로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했는데 5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유승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일단. 그리고 조건을 붙였어요. 다만 좌파 정권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3자 단일화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 세 당을 이제 단일화한다고. 국민의당이 이 바른정당이 이게 완전히 좌파 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이런 국민의당과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참 한심한 당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승민 씨가 견뎌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번 이제 배신 정당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렇습니다.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몇십 명이 있는데도 힘을 못 쓰는 거죠. 국민들이 배신자들이 모인 정당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암만 해도. 유승민 씨 개인적으로는 토론에도 곧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재미있는 소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 이런 신문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전 6시부터 방영하는
폭스뉴스를 2시간 동안 보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가 보수 방송국입니다. 보수 방송. CNN, ABC, NBC 전부 다 그건 좌파 방송입니다. 폭스뉴스만 우파 방송. 그래서 폭스뉴스를 2시간 동안 보고 거기서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얻어서 이제 정치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려면 MBC 뉴스를 봐야죠. MBC 뉴스가 가장 우파에 대해서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MBC 뉴스를 보면 되겠습니다.